잘못해서 계획에 어긋나게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순식간에 정신 들린 듯이 음식을 먹어 치우는 거죠. 우리가 살이 찔수록 배고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런 분들은 식습관을 바꿔주거나 생활습관을 바꿔주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살이 찌는 이유, 여러분들이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폭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지 않으신가요? 다이어트 식단을 잘 구성해서 아침, 점심 먹다가 잘못해서 계획에 어긋나게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순식간에 정신 들린 듯이 음식을 먹어 치우는 거죠. 배가 부른데도 더는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까닭은 구독자분들께 Q&A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폭식, 다이어트 간식의 과다 섭취, 그리고 요요에 대한 괴로움과 해결책을 묻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중이 확실히 빠졌다가 늘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했지만 4년 이내에 처음보다 체중이 늘어난 사람은 5명 중 2명이었다고 해요. 날씬해지려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초기 체중, 식습관, 운동 습관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체중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날씬해진다기보다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가 단순히 자기 의지력과 음식의 유혹 사이의 갈등이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해버리지만 사실 다이어트에는 뇌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체중을 많이 빼면 배고픔도 늘어나지만 식사를 했을 때 보상도 늘어나요. 우리 몸에 지방이 충분하면 렙틴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은 음식의 보상 가치를 줄여서 음식이 덜 맛있게 느껴지게 해요. 반대로 체중이 줄면 지방과 렙틴의 양이 줄어서 음식을 먹는 일이 더 큰 보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을 정말 많이 빼서 뇌에서 정상 범위로 인식한 것보다 체중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강력한 보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음식을 먹고 보상 기전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습관화되고 자동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전보다 과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잘못하는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의지에 식단을 맡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고민할 때 우리가 매달리는 해결책은 의지력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통제하기 쉽지만 다른 행동들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식사는 생존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면 몸에 불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늘어난 스트레스로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단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이렇게 폭식을 반복하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의지력으로 식단을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살펴서 식사할 수 있는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제니 폴리비와 피터 허먼은 반세기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2가지 식습관 유형을 발견했는데요.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대부분 다이어터들이 해당할 거예요. 일상적으로 체중을 관찰하고 계획이 없던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바닥나게 되면 과하게 폭식을 하게 되고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과식할 가능성이 적어요. 이런 사람들은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음식 생각에 시간을 덜 씁니다. 추적해본 결과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폭식하게 될 확률이 높았어요. 따라서 의식적으로 식사를 통제하며 계속해서 폭식과 식단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면 직관적 식사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직관적인 식사
식사란 감정적인 식사가 아니라 배고픔과 배부름에 반응해서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을 말해요. 주변에서 식단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평균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마른 사람들의 식습관을 잘 관찰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직관적 식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배고플 때 원하는 음식을 먹지만 배부르면 음식을 정확히 그만 먹죠.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먹는 사람들보다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섭식장애나 우울감이 적고 자존감도 높았다고 해요. 당연히 날씬해져야 한다는 압박감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폭식과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연습해서 직관적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연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배고프기 시작할 때 먹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사 전후의 배고픔을 마음속에서 1에서 10까지로 측정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고프지 않았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감정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배부를 때 음식을 먹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다는 것, 몸의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공복 시간을 최소 4에서 5시간 확보해 주세요. 배고픔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인슐린이 자기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인슐린이 떨어지면 결국 포도당이 너무 더 쉽게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도 악화되게 돼요. 우리가 살이 찔수록 배고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런 분들은 식습관을 바꿔주거나 생활습관을 바꿔주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몸 안에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이고,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서 줄여주는 식단을 해야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음식이 몸에 안 들어오는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4-5시간 정도 공복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 인슐린이 쉴 시간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 2끼 이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셔야 해요.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식사만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다 보면 전보다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이 안 당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저도 폭식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폭식이 얼마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정보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